결국 대한민국의 임금에 대한 감소가 없이 주 4.5일제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제 보고서를 내서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속에 주 4.5일제 도입 방안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재 평일은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이것을 4시간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 근로는 12시간이거든요. 이것을 4시간 줄이든가, 어느 쪽이든 4시간을 줄여서 주 48시간제로 일단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현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평일날은 주 40시간이고요. 연장근로가 12시간에서 주 52시간제거든요. 주 52시간제가 주 48시간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덜 하고 돈은 더 받으려고 하니 나라가 괜찮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주 68시간에서 2003년에서 2017년까지는 주 68시간제였습니다. 그때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똑같았고요. 평일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 주말은 16시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2018년 7월에 갑자기 68시간에서 16시간을 날려서 주 52시간이 된 거예요. 평일날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요. 연장 근로시간은 주말과 주중 합쳐서 12시간. 이제 이거를 또 개편한다는 거예요. 평일날을 40시간을 하든 아니면 36시간으로 줄이든 4시간을 줄이고요. 아마 평일 주 40시간은 안 건드리고 제 생각에는 연장 근로에서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최악이에요. OECD 38개국 중에 33위입니다. 아일랜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4.9달러거든요. 시간당. 노르웨이는 136.7달러고요. 미국도 97.7달러예요. 독일은 96.5달러고요. 일본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6.8달러. 대한민국은 53.3달러예요. 그런데 시간까지 또 줄여요? 그러면 노동하는 시간은 더 적고 노동 생산성은 더 꼬꾸라지고 생산은요? 생산은 안 그래도 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생산이 버거운 판인데 이게 시간까지 줄여요. 시간까지 줄이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겁니다. 천국. 노동자들의 천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 그 천국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노동계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근로시간 한번 봐봐. 전 세계 6위 아니야, 6위? 근로시간이 보시면 1872시간이잖아. 연간 이렇게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멕시코 2207시간, 칠레 1953시간, 그리고 그리스는 1897시간, 이스라엘이 5위인데 1880시간. 대한민국 일 너무 많이 하잖아. 노동자들 고통받는 거 아니야? 이거 줄여야 돼. OECD 경제협력개발국의 평균이 1472시간이에요. 그거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 빨리 줄여야지. 일본은 1611시간이고 프랑스는 1500시간, 독일은 1343시간입니다. 그러니 빨리 줄여라.
줄여야지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예, 공무원이 이렇게 일 많이 하나요? 대기업이 이렇게 일 많이 하나요? 공기업이 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1872시간 일하는 거는요. 저 같은 개인사업자가 일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가 지금 일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밤 1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해요. 14시간씩. 예, 지금 주 58시간 일하고 주 52시간 일하고 주 48시간 일하면 저는 그거에 2배도 더 하는 거죠. 2배도. 실제로 말입니다. 1872시간에는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사실 보세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전 세계 7위로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23.5%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거지 대기업이 일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공무원들이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말입니다. 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야기할 때 보면 예, 지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거든. 거짓말이거든. 진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 말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꼴찌에 해당되고,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높아서 중위임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중위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노동 생산성마저 최악이에요. 그러다가 일하는 시간도 줄여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멀쩡할까요? 저는 멀쩡하지 않다. 여기에 방점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 보세요. 유럽. 유럽이 노동자의 천국입니다. 2008년을 보십시오. 유럽연합 전체 28개국의 GDP면 국내 총생산입니다. 14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2008년에 미국은 14조 8천억 달러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유럽은요 9.2%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15조 5천억 달러가 됐고요. 미국은 무려 48.6%가 성장을 해서 22조 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처럼 가잖아요. 유럽보다 더 꼬꾸라질 거예요. 유럽보다도 더 꼬꾸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최악은요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한다? 미친 짓이죠. 미친 짓도 그런 미친 짓은 없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럽이 망했던 것처럼 일본이 최악을 겪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해도 저는 잃어버린 10년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좌파와 우파가 서로 면상에다가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16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잃어버린 10년이 넘었다고요. 우리는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첨단 기술은 개발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뭐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만들어서 싸웠다 하더니 지금도 딱 그 짝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 장난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은 최악이 돼요. 유럽은요 최악이 되니까 결국 근로시장을 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요 EU 회원국 중에 처음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6일 근무제. 지금 그리스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미초타키스 총리가 총리로 올라앉으면서 그리스를 개혁하고 있죠. 과거 그리스가 유럽의 기린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의 문제아가 됐었거든요. 그게 파판드레오 총리가 취임을 할 때가 198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좌파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쥐지만 어느 누구도 포퓰리즘에서 양보가 없었습니다. 서로 더 많이 불리려고 하다가 유럽에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고 유럽에서 그리스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미초타키스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유럽이 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는 더 많이 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지금 유럽에 다시 문제아에서 기린나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요. 휴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대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는 대체 휴일까지 만들어서 놀잖아요. 그죠? 대체 휴일까지 만들어서 놀아요. 10월 달에는요. 11일 놀아요. 11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싶어요. 놀자판입니다. 놀자판. 독일도 말입니다. 2년 연속 역성장 탈피하기 위해서 공휴일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는 이러다가 진짜 아작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다. 저는 그런 생각 지금 해봅니다. 일을 더해도 중국을 따라갈까 말까요. 이제는요. 중국에게 완전히 뒤처졌거든요. 그런데 일을 덜 한다고요. 일을 더 하는데 임금은 똑같이 준다고요. 나라 망하자는 이야기죠. 결국 중국에게 먹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조만간 가까운 시일 안에 말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놀자판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놀자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게 우리 같은 서민이 아무리 말입니다. 부러지져 봤자 아무런 그런 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일은요. 정부가 일을 더하라, 덜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서로 경영층하고 협의해서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맞아요. 기업 자율로 두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정부가 일하는 시간을 자꾸 간섭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멸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진짜 고통이에요. 저는 그런 고통 다시 우리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자칫 이대로 가면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저성장은 깊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이제 망해 나갈 거예요.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요. 저는 바로 앞에 경제에 대한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립니다. 돈은 돈대로 부려. 일은 일대로 안 해. 그러면서 받을 건 더 많이 받으려고 해. 그런데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